대감마님, 이 거래 절대 안 됩니다! 15살 노비 복동이의 외침이었습니다. 복동이는 관상을 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였어요. 그 자리는 김대감이 금 500냥으로 청나라 황실과 거래하는 자리였죠. 그 순간 김대감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좋다. 네 말이 맞다면 너희 가족을 양인으로 풀어주지. 하지만 틀리면 너희 가족은 개성 탄광 노비로 팔아 넘긴다. 3일이다. 3일 안에 저자가 사기꾼이라는 증거를 가져와라. 그 순간 모든 양반들은 복동이를 비웃었어요. 과연 복동이는 이 비웃음을 이겨내고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너무나 숨막혔던 그날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대감마님, 이 거래 절대 안 됩니다. 한양 북촌 김대감 댁 사랑채의 날카로운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15살 노비 소년 복동이 숨을 헐떡이며 문을 박차고 들어선 거예요. 좌중이 일순간 얼어붙었죠.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양반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복동을 바라봤습니다. 사랑채 한가운데엔 금빛으로 빛나는 금괴 상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무려 100억치인 금 500냥이었습니다. 정의품 호조 참판을 지낸 김대감이 벌떡 일어섰어요. 이놈이 미쳤나? 당장 끌어내라. 평양에서 온 거상 박부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금 500냥으로 청나라 황실에 조선 인삼을 납품할 수 있는 독점권을 거래하는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마굿간 노비 김서방이 황급히 달려 들어왔어요. 복동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아들의 뺨을 세게 후려쳤죠. 이놈, 대감마님 앞에서 무슨 짓이냐? 복동의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복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박부자를 가리키며 말했죠. 대감마님, 저 양반 얼굴에 죽을 상이 보입니다. 박부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뭐, 내가 죽는다고. 이놈, 나 아직 팔팔한데 무슨 헛소리냐. 주변 양반들이 낄낄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복동은 코피를 닦으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죽으실 건 아니고요. 누군가를 죽이상입니다. 순간 사랑채 안이 싸늘해졌습니다. 김대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어요. 오늘 거래가 이렇게 망칠 줄은 몰랐거든요. 박부자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감, 이런 무례를 당하고는 거래를 할 수 없소. 나는 돌아가겠소. 박부자가 일어서려 했어요. 김대감이 황급히 말했죠.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박부자. 내가 당장 처리하겠소. 김대감이 하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장 저놈 식구를 전부 끌고 와라. 잠시 후 부엌 노비 순덕과 10살배기 여동생 복순이 끌려왔어요. 내 식구가 사랑채 마루 앞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순이 울먹이며 오빠를 봤어요. 오빠, 무슨 일이야? 왜 이러는 거야?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동아, 네가 뭘 잘못했니? 김서방이 다시 아들 뺨을 올려쳤어요. 이놈, 니놈이 뭘 안다고. 복동은 뺨을 맞으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김대감이 사랑채 계단을 내려와 복동 앞에 섰어요. 김서방, 너는 20년 넘게 우리 댁을 섬겼다. 그런데 자식 하나 못 가르쳤느냐? 김서방이 땅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대감마님, 용서해 주십시오.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라고? 오늘 금 500냥 거래가 망했는데. 사랑채 안 양반들도 수군거렸어요. 저 노비 때문에 대감께서 큰 손해를 보셨군. 청나라 황실 독점권을 놓치시겠어. 당장 팔아버려야지. 순덕이 울먹이며 빌었습니다. 대감마님,
저희를 어디론가 보내시더라도 아이들만은 살려주십시오. 복순이 엄마 치마를 붙잡으며 울었어요. 엄마, 나 무서워. 김대감이 한참을 말없이 복동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묘하게 빛났어요. 그때 박 부자가 부채를 펴며 말했습니다. 대감, 그냥 내쫓으시죠. 저런 노비는 어디 가도 쓸모가 없을 겁니다. 김대감이 턱을 쓰다듬더니 갑자기 물었어요. 이놈아, 네가 정말로 관상을 본다는 게냐? 복동이 고개를 들어 김대감을 똑바로 봤습니다. 예, 대감마님. 누구한테 배웠느냐?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관천 할머니라 불리던 분입니다. 김대감의 눈이 커졌어요. 관천 할머니는 한양에서 소문난 관상쟁이였거든요. 옆에 있던 양반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대감, 노비 주제의 관상을 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김대감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재미있구나. 김대감이 복동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죠. 좋다. 내가 너한테 기회를 주마. 대감마님. 김서방이 다급히 소리쳤지만 김대감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라. 김대감이 복동을 빤히 보며 말했어요. 3밀을 준다. 딱 3밀이다. 복동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안에 박 부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증거를 가져와라. 수상한 게 있다는 걸 증명하든지. 만약 못 가져오면요? 김대감이 차갑게 웃었어요. 니네 가족 노비 문서에 붉은 먹을 찍는다. 그리고 개성탄광 노비로 팔아넘긴다. 순덕이 비명을 삼켰어요. 김서방은 온몸이 굳어버렸죠. 개성탄광은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기 팔려간 노비는 3년을 못 버티고 죽는다는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복순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싫어. 나 거기 가기 싫어. 김대감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네가 맞다면? 복동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네가 진짜로 박 부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증명하면 너희 가족 내 전부 양인으로 풀어주마. 노비 문서를 내 앞에서 불태워주지. 사랑채가 술렁거렸습니다. 대감, 노비를 양인으로요? 그건 너무 과한 상이 아닙니까? 김 대감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내 체면이 걸린 문제다. 오늘 거래가 망한 건 저 노비 때문 아니냐. 양반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김서방이 절망한 표정으로 아들 팔을 잡았습니다. 복동아, 그냥 빌자. 제발. 순덕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대감마님,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하지만 김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물릴 수 없어. 복동의 손이 떨렸어요. 3일 안에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아니면 가족 모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박 부자가 사랑채 구석에서 빙긋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미소를 눈치채지 못했죠. 김 대감이 물었어요. 어떠냐? 하겠느냐 말겠느냐? 복동이 떨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복순이 오빠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순덕과 김서방도 아들을 봤죠. 복동은 온 가족의 목숨이 자기 대답에 달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떨림 없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3일이면 충분합니다. 김서방이 허탈하게 주저앉았어요. 순덕이 하늘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김 대감이 벌떡 일어서며 선언했습니다. 좋아. 오늘부터 3일 후 다시 이 자리에 모인다. 그때 박 부자에게 이상이 없으면 거래를 진행하겠소. 박 부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대감. 3일 후에 뵙겠습니다. 복동이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절을 올렸어요. 영심하겠습니다, 대감마님.
사랑채 안 양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노비 미쳤군. 3일 후면 다 끝이야. 복동 가족이 일어나 물러났어요. 사랑채를 나서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양반들이 혀를 찼습니다. 저 식구들 불쌍하긴 하지만 자업자득이지. 개성 탄광에서 뼈나 묻히겠어. 하지만 복동은 주먹을 더 세게 쥐며 걸어갔습니다. 노비 소년과 거상의 목숨을 건 3일간의 대결이 지금 막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다 죽게 생겼구나. 그날 밤 노비 움막에 김서방의 한숨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사랑채에서 돌아온 복동 가족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작은 등불 하나가 초라한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김서방이 벽에 기대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복순을 안고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복순이 엄마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엄마, 개성탄광이 어디야? 거기 가면 정말 못 나와? 순덕이 딸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아니다, 복순아. 오빠가 뭐든 해줄 거야. 하지만 순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복동을 봤어요. 복동아, 네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니? 복동은 구석에 앉아 무릎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본 건 분명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냐?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김서방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20년이다, 20년. 내가 대감댁을 섬기며 너희 남매를 먹여 살렸는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 복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덕이 남편을 말렸어요. 여보, 이제 와서 소용없어요. 이미 벌어진 일인걸요. 김서방이 벽을 쳤습니다. 네 할머니가 관상을 가르쳐준 게 화근이구나.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게 나았어. 복동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복동아, 사람 얼굴은 거짓말을 못한다. 하지만 네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단다. 복동이 작게 중얼거렸죠. 할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물러설 수 없어요. 순덕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복동아, 3일 안에 증거를 찾는다는 게 가능하기나 하니?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모른다고. 김서방이 다그쳤어요. 네가 모르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한 거냐? 복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찾아야죠. 박 부자가 뭘 숨기고 있는지요. 그걸 어떻게 찾냐고. 복동은 대답 대신 작은 등불을 바라봤어요. 등불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오빠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오빠, 우리 정말 개성 탄광 가는 거야? 복동이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복순아. 오빠가 꼭 막을게. 약속해. 그래, 약속한다. 복순이 오빠 품에서 울먹였어요. 김서방이 벽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3일, 고작 3일 안에 무슨 증거를 찾는다는 거냐? 그것도 거상을 상대로. 순덕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죠. 박 부자는 조선 팔도를 오가며 청나라까지 드나드는 큰 상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증거를 남기겠어요? 복동은 고개를 들어 작은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증거는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 숨기면 반드시 흔적이 남으니까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김서방이 답답해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사람 얼굴에 나쁜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난다고요. 복동이 주먹을 쥐며 말했죠. 내일부터 박 부자를 따라다닐 겁니다. 뭐? 김서방이 눈을 부릅떴어요. 네가 미쳤니? 들키기라도 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해서 될 일이 아니다. 순덕도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복동아, 너무 위험해.
차라리 대감마님께 용서를 빌자. 복동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대감마님 입에서 나온 말은 돌이킬 수 없다고 하셨어요. 김서방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에휴, 내 팔자야. 그때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렸어요. 복동이 귀를 세웠습니다. 누군가 운막 근처를 지나가는 것 같았죠. 복동이 조심스럽게 일어나 문틈으로 내다봤어요. 달빛 아래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비단 옷을 입은 사람, 다른 한 명은 얼굴에 흉터가 있는 사내였어요. 복동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 부자였어요. 3mm면 충분합니다. 박 부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흉터 사내가 대답했죠. 하지만 날이 그 노비놈이 수상쩍게 보지 않습니까? 걱정 마라. 애송이 노비 하나가 뭘 알겠느냐. 박 부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3일 후면 모든 게 끝난다. 김대감도 그 노비 식구들도. 알겠습니다. 나리. 그때까지 조심해라. 계획대로만 하면 된다. 두 사람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복동은 문틈에서 물러나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요. 김서방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동은 거짓말을 했어요. 가족을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복동은 확신했습니다. 박 부자가 뭔가 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거요. 3일 후면 모든 게 끝난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김서방이 누우며 말했어요. 오늘은 자자.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순덕도 복순을 눕히며 등불을 껐습니다. 방 안이 어둠에 잠겼어요. 하지만 복동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박 부자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3일 후면 모든 게 끝난다. 도대체 무슨 계획일까요? 복동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증거를 찾으려면 박 부자를 직접 따라다녀야 했어요. 시간이 흘러 가족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동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작은 창가로 갔어요. 밖은 고요했습니다. 달빛이 노비 움막을 비추고 있었죠. 복동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복동의 눈빛이 달빛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가족을 지키겠다는 결심이 더 컸어요. 다음 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복동은 가족들이 자는 사이 조용히 움막을 나섰어요. 하늘이 희끗희끗 밝아오고 있었죠. 김대감댁 뒤쪽으로 가니 박 부자가 묵고 있는 사랑채 별채가 보였습니다. 복동은 나무 뒤에 숨어 별채를 지켜봤어요. 잠시 후 박 부자가 나왔습니다. 어젯밤 본 흉터 사내도 함께였죠. 오늘은 남산골 주막으로 간다. 박 부자가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나리. 두 사람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은 멀찍이 떨어져서 뒤를 따라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들키면 끝이었어요. 하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도 끝이었죠. 복동은 숨을 죽이고 박 부자의 뒤를 밟았습니다. 노비 소년의 위험한 추적이 지금 막 시작되었습니다. 복동은 멀찍이 떨어져 박 부자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박 부자와 흉터 사내는 북촌을 벗어나 남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동은 나무 뒤에 숨었다가 담장 뒤로 몸을 숨겼다가 하면서 조심스럽게 따라갔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들키면 그 자리에서 끝이었습니다. 한참을 걷자 남산골 허름한 주막이 나타났습니다. 기와집이 아니라 초가집으로 된 작은 주막이었어요. 박 부자가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흉터 사내가 주위를 살피더니 따라 들어갔죠. 복동은 주막 뒤쪽으로 돌아갔어요. 다행히 뒤편에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복동이 조심스럽게 창가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들 왔나? 박 부자의 목소리였어요. 예, 나리. 여러 명의 거친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복동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3일 후 거래 날, 김대감이 금 500냥을 가지고 올 것이다. 박 부자가 말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날이다. 알겠습니다. 나리. 복동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건가요? 흉터 사내가 물었습니다. 나리, 독점권 문서는 준비되었습니까? 완벽하게 만들었다. 박 부자가 낮게 웃었어요. 종로 도장골 심장인에게 은 300냥이나 주고 청나라 황실 도장을 위조했지. 한양에서 솜씨가 제일 좋다는 장인이라 김 대감 눈엔 진짜로 보일 거다. 복동이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종로 도장골 심장인이라고요? 문서와 도장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묵는 별채 방 장롱 속에 잘 숨겨뒀다. 거래 당일 아침에 꺼낼 거다. 박 부자가 말했어요. 복동은 귀를 더 쫑긋 세웠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보낸 서신에 계획을 써줬는데 잘 보았느냐? 박 부자가 물었어요. 예, 나리. 잘 보고 저희 짐 속에 잘 넣어뒀습니다. 흉터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뭐, 그걸 왜 아직도 가지고 있어? 박 부자가 언성을 높였어요. 계획을 잊지 않으려 챙겼습니다. 멍청한 놈. 그 서신은 불태워 없애버려라. 명심하겠습니다. 복동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불태우기 전에 확보해야 해. 거래 당일 어떻게 하는지 다시 확인하자. 박 부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문서를 확인하는 척 하다가 칼을 뽑는 거다. 어떻게 칼을 숨기겠습니까? 양반들 앞에서요? 누군가 물었어요. 5단의 짧은 칼을 차고 들어간다. 문서 상자를 여는 척 하다가 동시에 뽑는 거다. 명안이십니다. 사내들이 감탄했어요. 박 부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김 대감의 목숨이 진짜 목표다. 복동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거래 자리에서 바로 암살을 하려는 거였어요. 20년 전 일을 기억하나? 박 부자의 목소리에 원한이 가득했어요. 김 대감이 우리 아버지를 파산시켰다. 거짓 고발로 상단을 망쳤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목을 매셨다. 나리의 원한이 얼마나 깊으신지 압니다. 흉터 사내가 말했죠. 20년을 기다렸다. 이제 복수할 때다. 박 부자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거래 당일 내가 문서 상자를 연다. 그 순간 내가 기침을 한 번 한다. 그게 신호다. 그때 너희가 일제히 칼을 뽑아 앞에 있는 자들부터 벤다.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복동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김 대감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양반들도 다 처치한다. 증인을 남기면 안 된다. 복동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대감마님뿐 아니라 다른 양반들도 위험했습니다. 금 500냥은 우리가 가져간다. 20년 전 빼앗긴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박 부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복수도 하고 금도 챙기는 거다. 일석이조지. 사내들이 웃었어요. 문서 상자는 내가 직접 들고 들어간다. 너희는 빈손으로 따라 들어오되 옷 안에 칼을 숨겨라. 박 부자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사랑채에 들어가면 김 대감 맞은편에 안 된다. 너희 여섯은 내 뒤에 서 있어라. 알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절대 밖에서 만나지 마라. 수상하게 보인다. 명심하겠습니다. 나리. 복동은 모든 걸 기억하려 애썼어요. 종로 도장골 심장인, 별채 장롱 속 문서와 도장, 공모자들 짐 속의 서신, 기침 신호, 옷 속에 숨긴 칼까지요.
내일부터 낮에는 별채에만 있어라. 밤에만 몰래 움직이고. 예, 나리. 칼은 지금 나눠준다. 각자 옷 속에 잘 숨겨라. 거래 당일까지 절대 빼지 마라. 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였어요. 복동의 발이 헛디뎌 작은 항아리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항아리가 흔들리며 창가에 놓인 나무 막대기를 쳤어요. 툭. 작은 소리였지만 크게 들렸습니다. 주막 안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뭐야, 지금 소리. 밖에 누가 있는 거 아니냐? 거친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어요. 복동은 화들짝 놀라 재빨리 주막 뒤편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마침 커다란 장작 더미가 있었어요. 복동이 장작 더미 뒤로 쏜살같이 숨었습니다. 주막 문이 벌컥 열리며 흉터 사내가 뛰쳐나왔어요. 누구냐, 나와라. 다른 사내들도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복동은 숨을 죽이고 장작 더미 뒤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사내들이 주막 뒤편을 살폈어요. 아무도 없는데요. 여기 항아리가 흔들린 것 같은데. 흉터 사내가 창가를 살폈습니다. 바람에 흔들렸나? 아니면 개가 지나갔을 수도. 복동은 장작 더미 뒤에서 숨도 쉬지 않았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들킬 것 같았습니다. 박 부자도 밖으로 나왔어요. 뭐냐? 누가 있었나? 아무도 안 보입니다. 나리. 아마 짐승이었을 겁니다. 흉터 사내가 대답했어요. 박 부자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복동이 숨은 장작 더미 쪽도 봤지만 어둠 속이라 보이지 않았어요. 확실하냐? 예, 나리. 사람 흔적은 없습니다. 박 부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래도 조심해라. 혹시 모르니 내일부터 더 경계하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자. 이제 그만 헤어지자. 거래 당일까지 조심해라. 예, 나리. 박 부자와 사내들이 주막에서 나왔습니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어요. 복동은 한참을 더 장작 더미 뒤에 숨어 있었어요. 혹시라도 다시 올까 봐요. 충분히 시간이 지난 후 복동은 조심스럽게 장작 더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최대한 소리 내지 않게 주막에서 멀어졌어요. 한참을 걸어서 안전한 곳까지 온 복동은 그제야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복동은 큰 나무에 기대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복동은 중요한 정보를 얻었어요. 종로 도장골 심장인. 복동이 혼잣말을 했어요. 그 사람을 찾으면 돼. 박 부자가 은 300냥이나 주고 도장을 위조했다면 그 장인이 증언해주면 되는 거예요. 공모자들이 서신을 태울 거야. 복동이 중얼거렸습니다. 옷 속엔 칼을 숨기고 모든 계획을 알아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명확했어요. 첫째, 심장인을 찾아 설득하기. 둘째, 서신을 확보하기. 셋째, 현장에서 모든 증거를 드러내기. 복동이 고개를 들었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첫날이 지나가고 있었죠. 이틀이 남았다. 복동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복동을 불렀어요. 복동아. 복동이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김서방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아버지. 김서방이 아들을 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냐? 새벽부터 안 보여서 놀랐잖아. 죄송합니다. 복동이 고개를 숙였어요. 김서방이 아들을 자세히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새하얗구나. 복동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알아냈습니다. 뭘? 박 부자가 대감마님을 죽이려 합니다.
김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복동이 주막에서 들은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습니다. 독점권 문서가 가짜라는 것, 종로 도장골 심 장인에게 은 300냥 주고 청나라 도장을 위조했다는 것, 공모자들 짐 속에 서신이 있지만 태울 것이라는 것, 옷 속에 칼을 숨긴다는 것, 기침을 신호로 김대감과 양반들을 모두 죽일 계획이라는 것, 20년 전 복수라는 것까지요. 김서방은 듣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 심장인을 찾아야 합니다. 복동이 말했어요. 그 사람이 도장을 만들었다고 증언하면 박 부자가 거짓말쟁이라는 게 드러나요. 하지만 장인이 증언해 줄까? 자기도 범죄자잖아. 김서방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설득해 볼 겁니다. 양심이 있다면 도와줄 거예요. 복동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이 한숨을 쉬며 말했죠. 일단 집에 가자. 어머니가 걱정하신다. 그리고 오늘 종로에 가보자. 복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비 움막으로 돌아가는 길, 복동은 희망이 생겼어요. 종로 도장골 심 장인. 그 사람을 찾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복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찾는다. 복동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노비 소년의 싸움에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동과 김서방이 노비 움막으로 돌아왔을 때 순덕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마중 나왔어요. 여보, 복동아,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순덕이 아들을 살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복동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김서방이 아내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며 작게 말했습니다. 복동이가 중요한 걸 알아냈어. 복동은 가족들에게 주막에서 들은 이야기를 다시 설명했어요. 복순이도 눈을 크게 뜨고 들었습니다. 오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복순이 물었어요. 먼저 서신을 확보해야 해. 복동이 말했습니다. 공모자들이 서신을 불태우기 전에 가져와야 해요. 김서방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말처럼 쉽겠니? 공모자들 숙소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주막 근처를 찾아보면 될 거예요. 복동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6명이나 되는 사내들이 묵을 곳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날 낮, 복동은 다시 남산골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아버지도 함께였어요. 주막 주변을 살펴보니 여관이 2곳 있었습니다. 저기부터 확인해보자. 김서방이 말했어요. 첫 번째 여관은 한적했습니다. 여관 주인에게 슬쩍 물어보니 손님이 별로 없다고 했어요. 2번째 여관으로 갔습니다. 여관 마당에 짐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안에서 거친 남자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다. 복동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김서방과 복동은 여관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밤까지 기다려야겠다. 김서방이 말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여관 안에서 등불이 켜졌다가 하나씩 꺼졌어요. 복동과 김서방은 여관 뒤편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여관이 조용해졌어요. 지금이다. 복동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조심해라. 김서방이 아들 어깨를 두드렸어요. 복동은 여관 뒤편 담장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마당에 내려서니 짐들이 여러 개 쌓여 있었어요. 복동이 조심스럽게 짐들을 뒤졌습니다. 옷가지, 밥그릇, 담요. 3번째 짐을 열었을 때였어요. 그 안에 편지가 보였습니다. 복동이 편지를 꺼내 펼쳤어요. 달빛에 비춰 읽어봤습니다. 김대감 댁 사랑채에서 거래가 있을 것이다. 문서 상자를 여는 척하다가 내가 기침을 하면 일제히 칼을 뽑아라. 김대감과 자리에 있는 양반들을 모두 처치하라. 증인을 남기지 마라. 금 500냥은 우리가 가져간다.
20년 전 원한을 갚는 날이다. 복동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 부자가 직접 쓴 서신이었어요. 살인 계획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가져가야 해. 복동이 서신을 품속에 넣으려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서신이 없어진 걸 알면? 공모자들이 서신을 불태우려다가 없어진 걸 발견하면 경계를 할 거예요. 계획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서신을 가져가되 똑같은 걸 다시 넣어둬야 해. 복동은 서신을 품속에 넣고 조용히 여관을 빠져나왔습니다. 담장 밖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니? 서신을 찾았어요. 복동이 서신을 보여줬습니다. 김서방이 달빛에 비춰 읽어봤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확실한 증거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복동이 말했습니다. 서신이 없어진 걸 알면 계획을 바꿀 수 있어요. 똑같은 서신을 만들어서 다시 넣어둬야 해요. 그걸 어떻게? 김서방이 놀라 물었어요. 복동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서예가 민선비님이요. 복동이 말했어요. 1년 전 복동은 술에 취해 넘어진 민선비를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민선비는 가난한 양반이었지만 글씨는 한양에서 알아주는 실력이었어요. 그분께 부탁하면 똑같이 써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복동은 북촌의 허름한 한옥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마른 체구의 선비가 나왔어요. 누구신가? 민선비님, 저예요. 복동이요. 민선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그때 그 아이, 어쩐 일인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복동이 서신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글씨를 똑같이 써주실 수 있으신가요? 민선비가 서신을 받아 자세히 봤습니다. 내용을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살인 계획 아닌가? 복동이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 부자의 음모, 가족의 위기, 증거를 모으는 중이라는 것까지요. 민선비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네. 자네가 날 도와준 은혜도 있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걸 막아야지. 민선비가 붓을 들었습니다. 이 필체는 약간 급하게 쓴 흔적이 있군. 획이 거칠어. 민선비는 똑같은 종이를 꺼내 조심스럽게 글씨를 따라 썼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완성됐어요. 어떤가? 민선비가 두 서신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복동은 눈이 커졌어요. 거의 똑같았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하네. 자세히 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어. 불태울 거라면 상관없겠지만. 민선비가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선비님. 복동이 깊이 절했습니다. 은혜는 갚는 법이지. 조심하게나. 그날 밤 복동은 다시 여관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도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갔어요. 똑같은 짐을 찾아 위조 서신을 넣었습니다. 이제 공모자들은 이 가짜를 불태울 거야. 복동은 조용히 여관을 빠져나왔습니다. 진짜 서신은 복동이 품속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복동이 노비 움막으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됐니? 예, 아버지. 복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뭘 해야 하지? 김서방이 물었습니다. 종로 도장골에 가야 해요. 복동이 말했습니다. 심장인을 찾아야 해요. 김서방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루도 쉴 틈이 없구나. 시간이 없어요. 복동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동과 김서방은 종로로 향했습니다. 종로 도장골은 한양에서
도장을 만드는 장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심씨 성을 가진 장인을 찾아야 해. 복동이 말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가게들을 둘러봤어요. 박 장인, 이 장인, 최 장인.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작은 가게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심장인. 복동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기에요. 복동이 가게로 달려갔어요. 가게 안에는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도장을 깎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게. 노인이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혹시 심장인님이십니까? 복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네만 저희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복동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어요. 심장인이 복동을 빤히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복동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최근에 청나라 황실 도장을 만드셨습니까? 심장인의 손이 멈췄어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네들 누구인가? 노비소년과 도장 장인의 운명적인 만남이 지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심장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조각도가 떨리고 있었어요. 복동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가게엔 다른 손님이 없었어요. 저희는 김대감댁 노비입니다. 복동이 말했어요. 심장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대감. 예. 호조 참판을 지내신 김대감님이십니다. 김서방이 거들었어요. 심장인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어떻게 알았나? 박 부자의 계획을 엿들었습니다. 복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께서 은 300냥을 받고 청나라 황실 도장을 위조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심장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렇네, 내가 그랬지.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심장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네. 그게 나쁜 일이라는 걸. 그럼 왜 하셨습니까? 김서방이 물었어요. 은 300냥이네. 심장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딸이 병들었네. 약값이 필요했어. 은 300냥이면 딸을 살릴 수 있었지. 복동은 심장인의 얼굴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네들은 어떻게 여길 찾았나? 박 부자가 내 이름을 말했단 말인가? 종로 도장골 심장인이라고 했습니다. 복동이 대답했어요. 심장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 조심성이 없군. 선생님. 복동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어요. 박 부자가 뭘 하려는지 아십니까? 독점권 거래를 한다고 들었네. 그게 다야. 심장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복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부자는 거래 자리에서 김대감님과 양반들을 모두 죽이려 합니다. 뭐? 심장인이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이겠지? 거짓말이 아닙니다. 김서방이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직접 들었습니다. 박 부자와 그 무리들이 주막에서 계획을 짜는 걸요. 복동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가짜 문서로 대감님을 속이고 문서를 확인하는 척하다가 기침을 신호로 칼을 뽑아 모두 죽일 겁니다. 그리고 금 500냥을 빼앗고요. 심장인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습니다. 그럴 리가, 내가 만든 도장으로 사람들이 죽는다고. 20년 전 박 부자 아버지가 김대감님 때문에 파산하고 목을 맸다고 합니다. 복수인 거죠. 복동이 말했어요. 심장인이 벽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선생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복동이 심장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복동아. 김서방이 놀라 아들을 일으키려 했지만
복동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증언해 주시면 박 부자의 음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증언. 심 장인이 복동을 내려다봤어요. 도장이 가짜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께서 만드셨다고요. 하지만 나도 범죄자가 되는 거 아닌가? 심 장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아이 때문에 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복동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죽습니다. 무고한 양반들이요. 그리고 제 가족도요. 자네 가족. 저희 가족 넷이 개성탄광 노비로 팔려갑니다. 3일 안에 박 부자의 음모를 증명하지 못하면요. 복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여동생은 겨우 10살입니다. 개성탄광에 가면 3년을 못 버팁니다. 심 장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도 딸을 살리려고 한 거였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딸도 살려주십시오. 복동이 이마를 땅에 찌으며 절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심 장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일어나게. 복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 장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알겠네. 도와주겠네. 정말이십니까? 복동의 눈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네. 심 장인이 말했어요. 내 딸은 내가 잡혀가면 돌볼 사람이 없네. 그 아이만은 살려주게. 저희가 대감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서방이 대답했어요. 선생님 사정을 다 말씀드리면 분명 이해해 주실 겁니다. 심 장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겠네. 심 장인이 일어나 작업대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무언가를 꺼냈어요. 붉은 천으로 싼 물건이었습니다. 천을 풀자 도장이 나타났어요. 복동의 눈이 커졌습니다. 청나라 황실을 상징하는 용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도장이었어요. 이게 견본으로 만든 거네. 박 부자에게 준 건 저것과 똑같이 생겼지. 심 장인이 도장을 들어 복동에게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게. 심 장인이 도장 바닥을 가리켰어요. 복동이 자세히 봤습니다. 도장 바닥 구석에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심. 한자 한 글자였습니다. 내 성이네. 심 장인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네. 이렇게 큰 죄를 지으면서 뭔가 표시를 남기고 싶었어. 나중에라도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면서 말이네. 이 표시가 박 부자가 가진 도장에도 있습니까? 복동이 물었어요. 그렇네. 똑같이 새겼지. 심 장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표시는 내 작품이라는 증거네. 청나라 황실 도장에는 절대 이런 표시가 없어. 나만 알 수 있게 아주 작게 새긴 거지. 복동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거래 당일 박 부자가 가진 도장을 확인해서 이 표시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겠네. 심 장인이 말했어요. 거래가 언제인가? 내일 모레입니다. 김서방이 대답했어요. 하루 남았군. 심 장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거래 당일 김 대감댁 사랑채로 와주셔야 합니다. 복동이 말했어요. 알겠네. 시간을 알려주게. 5시 무렵입니다. 가겠네. 심 장인이 도장을 다시 천으로 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하네. 박 부자가 나를 미리 제거하려 들 수도 있어. 거래 당일까지 집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김서방이 말했어요. 심 장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동이 깊이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많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아니네. 심 장인이 복동을 일으켰어요. 내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는 것뿐이네. 복동과 김서방이 가게를 나섰습니다.
밖은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복동아. 김서방이 아들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대감마님을 찾아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아버지. 복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가면 안 돼요. 왜? 김서방이 의아해했어요. 박 부자 일당이 6명입니다. 지금 대감마님께 말씀드리면 바로 박 부자만 잡으려 하실 거예요. 복동이 설명했어요. 그럼 나머지 5명은 도망가 버립니다. 그들도 다 범죄자인데요. 그렇긴 하지. 일당 전체를 한 번에 잡아야 해요. 거래 당일 사랑채에 모두 모였을 때요. 복동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래야 증거도 확실하고 범인들도 다 잡히고 완벽하게 끝나는 거예요. 김서방이 아들을 빤히 보더니 말했어요. 네가 언제 이렇게 컸니? 복동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럼 언제 대감마님께 말씀드릴 거냐? 내일 거래 전날 저녁에요. 복동이 말했어요. 그때 관군을 준비해달라고만 부탁드릴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네. 거래 당일 제가 직접 증명하겠다고 할 거예요. 복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노비 움막으로 돌아왔어요. 순덕과 복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순덕이 다급히 물었어요. 심 장인을 찾았어요. 거래 당일 증언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복동이 대답했어요. 정말. 복순이 눈을 빛냈습니다. 그럼 우리 살았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복순아. 복동이 동생을 안으며 말했어요. 내일 모레가 진짜 승부처야. 그날 밤 복동은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 저녁 김 대감을 만나야 했어요. 관군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믿어주실까요? 다음 날 저녁이 됐습니다. 복동은 김 대감 댁을 찾아갔어요. 대감마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노비 주제에 무슨. 하인이 코웃음을 쳤어요. 대감마님께서 직접 저에게 3일을 주셨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복동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하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나와서 말했습니다. 서재로 오래. 복동이 서재로 들어갔어요. 김 대감이 책상에 앉아 복동을 내려다봤습니다. 뭐냐?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증거를 찾았다는 게냐? 예, 대감마님. 복동이 무릎을 꿇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보자. 박 부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냐? 김 대감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복동이 고개를 숙였어요. 뭐? 김 대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증거를 찾았다면서 보여주지도 않는다고? 거래 당일 증명하겠습니다. 복동이 고개를 들어 김 대감을 똑바로 봤어요. 대감마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뭐냐? 관군을 준비해 주십시오. 복동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거래 당일 사랑채 주변에 병조 관군을 잠복시켜 주십시오. 김 대감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관군, 왜? 박 부자 일당을 한 번에 잡기 위해서입니다. 일당. 박 부자 혼자가 아닙니다. 공모자가 6명 더 있습니다. 복동이 설명했어요. 거래 당일 그들이 모두 사랑채에 올 겁니다. 그때 한꺼번에 잡아야 합니다. 김 대감이 한참을 복동을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세한 얘기를 안 한다. 예. 지금 박 부자만 잡으면 나머지가 도망갑니다. 너무 영리한 게 아니냐, 노비 주제에. 김 대감이 비웃었어요. 복동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좋다. 김 대감이 말했습니다. 관군을 준비하마. 감사합니다.
복동이 이마를 땅에 찧었어요. 하지만 복동아. 김대감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복동이 고개를 들었어요. 김대감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내가 병조에 연락해서 관군을 움직이는 거다.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아느냐? 압니다. 만약 네가 거짓말을 했다면. 김대감이 일어나 복동 앞으로 다가왔어요. 개성 탄광까지 갈 필요도 없다. 복동의 숨이 멎었습니다. 내가 너희 가족 냈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린다. 김대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네 어머니, 네 동생, 그리고 너. 단 한 명도 살려두지 않는다. 복동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복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거래 당일 5시 무렵 관군과 함께 사랑채에서 보자. 김대감이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며 말했어요. 네가 정말로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 네 가족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명심하겠습니다. 복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복동이 서재를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담장에 기대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가족 모두 죽는다. 김대감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복동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반드시 증명한다. 반드시. 하늘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동은 노비운막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온 가족의 목숨이 복동 한 사람에게 달려 있었어요. 노비 소년의 마지막 싸움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그날 밤 복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일을 생각했어요. 심장인이 제대로 증언을 해줄까? 서신이 정말 증거가 될까? 공모자들 옷에서 칼이 나올까? 만약 하나라도 트어지면 가족 모두 죽는 거예요. 복동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옆에서 복순이 자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니 더 각오가 섰어요. 아버지 김서방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복동아. 김서방이 작게 불렀어요. 예, 아버지. 내일 잘할 수 있겠니? 그럼요. 복동이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서방이 아들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하지만 해야죠. 복동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하니까요. 김서방이 아들을 꼭 안았어요. 네가 이렇게 컸구나. 새벽이 밝았습니다. 거래 당일이었어요. 복동은 일찍 일어나 얼굴을 씻었습니다. 순덕이 아들에게 밥을 차려줬어요. 많이 먹어라. 힘이 필요할 거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복동이 밥을 먹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복순이 오빠 옆에 앉았어요. 오빠, 꼭 이겨야 해. 그럼, 복순아. 복동이 동생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복동이 일어섰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김서방이 아들과 함께 나섰어요. 나도 같이 가마. 아버지는 여기 계세요. 복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서 해야 해요. 하지만 아버지가 계시면 더 떨릴 것 같아요. 복동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김서방이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잘하고 와라. 예. 복동이 노비운막을 나섰어요. 뒤돌아보니 가족 셋이 문간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복동도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김대감댁을 향해 걸었습니다. 김대감댁에 도착하니 사랑채 주변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하지만 복동은 알았습니다. 관군들이 숨어 있다는 거요. 담장 뒤, 나무 뒤, 건물 그늘 곳곳에 관군들이 잠복해 있을 거예요. 하인이 복동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사랑채로 오라 하신다. 알겠습니다. 복동이 사랑채로 갔어요. 김 대감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엔 양반 몇 분이 더 계셨어요. 왔구나. 김 대감이 차갑게 말했어요. 예, 대감마님. 복동이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알고 있지? 예.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복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대감이 손짓했습니다. 저쪽 구석에 서 있어라. 박 부자가 오면 시작할 것이다. 복동이 사랑채 구석으로 갔어요. 거기 서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복동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품속의 서신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증거는 준비됐어요.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오씨가 다가왔어요.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하인이 들어와 고했습니다. 대감마님, 박 부자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김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라 하여라. 복동은 숨을 죽였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채 문이 열렸습니다. 박 부자가 들어왔어요. 손에 문서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흉터 사내를 비롯한 6명의 사내가 따라 들어왔어요. 복동은 그들을 봤습니다. 옷이 약간 불룩했어요. 안에 칼을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박 부자가 김 대감 맞은편에 앉았어요.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대감? 아니요. 이제 막 준비를 마쳤소. 김 대감이 대답했어요. 6명의 사내는 박 부자 뒤에 일렬로 섰습니다. 복동은 그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걸 봤어요. 준비가 된 거죠. 박 부자가 문득 복동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박 부자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관상쟁이 노비로군요. 뒤에 선 흉터 사내와 다른 사내들도 낄낄거렸어요. 대감, 이 노비가 뭔가 찾아냈습니까? 박 부자가 여유롭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김 대감이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아직까지 아무 말도 없소. 박 부자가 다시 복동을 봤습니다. 노비 주제의 관상을 본다더니 결국 헛소리였군요. 복동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감, 저런 놈은 당장 개성 탄광으로 보내버려야 합니다. 박 부자가 말했어요. 거짓으로 사람을 모함한 죄가 크지 않습니까? 그건 거래가 끝난 후에 처리하겠소. 김 대감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일이나 끝냅시다. 그러시죠. 박 부자가 웃으며 문서 상자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대감께서는 금을 준비하셨겠죠. 물론이요. 김 대감이 손짓하자 하이니 금괴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상자를 열자 금빛이 번쩍였어요. 금 500냥이었습니다. 박 부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뒤에 선 사내들도 금을 보며 침을 삼켰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박 부자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제가 문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박 부자가 천천히 상자를 열기 시작했어요. 복동의 온몸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박 부자가 상자에서 문서를 꺼냈어요. 여기 청나라 황실 인삼 독점 납품권 문서입니다. 문서를 펼쳐 김 대감에게 보여줬습니다. 김 대감이 문서를 자세히 봤어요. 복동은 숨을 참았습니다. 도장이 찍혀 있군요. 김 대감이 말했어요. 물론입니다. 청나라 황실 도장이지요. 박 부자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이 문서만 있으면 대감께서 청나라 황실에 인삼을 독점으로 납품하실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이익이 될 겁니다. 김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소.
그럼 거래를 마무리합시다. 박 부자가 문서를 다시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금을 자세히 확인하겠습니다. 박 부자가 일어나 금괴 상자로 다가갔어요. 금괴를 하나 들어 살펴봤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금이군요. 박 부자가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럼 이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끝입니다. 박 부자가 다시 문서 상자로 손을 뻗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렸어요. 복동은 알았습니다. 지금 박 부자가 기침을 하려 한다는 거요. 박 부자가 심호흡을 했어요. 뒤에 선 6명의 사내도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손이 옷 안쪽으로 향했어요. 박 부자가 입을 벌렸습니다. 기침을 하려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랑채 문이 벌컥 열렸어요. 병조 관군들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관군 대장이 칼을 빼들며 소리쳤습니다. 박 부자가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6명의 사내도 당황했습니다. 손이 옷 속으로 향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관군들이 사내들을 에워쌌습니다. 모두 손을 들어라. 관군들이 칼을 겨누며 소리쳤어요. 흉터 사내가 칼을 뽑으려 했지만 관군 셋이 달려들어 제압했습니다. 나머지 5명도 순식간에 붙잡혔어요. 박 부자가 김 대감을 노려봤습니다. 대감, 이게 무슨 짓입니까? 조용히 해라. 김 대감이 차갑게 말했어요. 박 부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관군들이 박 부자를 붙잡았어요. 김 대감이 복동을 봤습니다. 복동아, 이제 증명해라. 복동이 구석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박 부자가 복동을 보더니 이를 갈았어요. 이놈, 니놈이 뭘 했어? 복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 대감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어요. 대감마님, 이제부터 박 부자의 죄를 하나하나 밝히겠습니다. 복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노비 소년의 진짜 싸움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였어요. 박 부자가 관군에게 붙잡힌 채로 소리쳤어요. 이놈, 네가 뭘 안다고? 복동은 박 부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박 부자님께서 가지고 오신 문서는 가짜입니다. 사랑채가 술렁거렸어요. 양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가짜라니? 노비 주제에 무슨 근거로? 김 대감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근거를 대봐라. 복동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박 부자님께서 가지고 오신 문서에 찍힌 청나라 황실 도장은 종로 도장골 심장인이 만든 위조품입니다. 허튼 소리 마라. 박 부자가 고함쳤어요. 그건 청나라 황실 진품 도장이다. 아닙니다. 복동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심장인님, 들어오십시오. 사랑채 문이 열렸습니다. 심장인이 떨리는 걸음으로 들어왔어요. 박 부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인. 심장인이 김 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대감마님, 죄인 심장인이 고합니다. 말해보시오. 김 대감이 말했어요. 저는 박 부자에게 은 300냥을 받고 청나라 황실 도장을 위조해줬습니다. 사랑채가 다시 술렁거렸어요. 박 부자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다. 저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소. 거짓말이 아닙니다. 심장인이 품속에서 도장을 꺼냈어요. 이것이 제가 만든 견본입니다. 박 부자에게 준 것과 똑같습니다. 김 대감이 도장을 받아들었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오. 어떻게 이게 자네가 만든 거라는 걸 증명하겠소. 심장인이 도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심장인이 도장 바닥을 양반들에게 보여줬어요.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심. 한자 한 글자였어요. 이것은 제 성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제 표시를 몰래 새겨뒀습니다. 김 대감이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봤어요. 정말 새겨져 있군. 박 부자가 가진 도장에도 똑같은 표시가 있을 겁니다. 심 장인이 말했어요. 김 대감이 박 부자를 봤습니다. 박 부자, 도장을 내놓으시오. 없습니다. 박 부자가 버둥거렸어요. 김 대감이 관군에게 명령했습니다. 박 부자의 짐을 다 확인해보라. 관군이 박 부자가 묵은 방짐 속에서 도장을 찾아내 가져왔습니다. 김 대감이 도장 바닥을 살폈어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기도 심자가 새겨져 있소. 사랑채가 웅성거렸어요. 양반들이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위조품이었구나. 박 부자가 우리를 속이려 했어. 박 부자가 주저앉았어요. 아니요. 이건 첫 번째 죄, 위조 문서와 위조 도장으로 사기를 치려 했다. 김 대감이 차갑게 말했어요. 복동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죄를 밝히겠습니다. 복동이 박 부자 뒤에 선 6명의 사내를 가리켰어요. 저들의 옷 속을 수색하십시오. 흉터 사내가 소리쳤어요. 무슨 헛소리냐? 관군, 저들의 옷을 뒤지시오. 김 대감이 명령했어요. 관군들이 6명의 옷을 수색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군이 외쳤어요. 칼이 나왔습니다. 관군이 짧은 칼 한 자루를 꺼내 들었어요. 다른 관군들도 하나씩 칼을 꺼냈습니다. 모두 6자루였어요. 사랑채 안 양반들이 경악했습니다. 칼을 숨기고 왔다니, 거래 자리에 무기를 가져오다니. 김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복동이 말했습니다. 박 부자는 거래를 핑계로 대감마님과 양반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뭐라고? 김 대감이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이다. 박 부자가 소리쳤습니다. 호신용으로 가지고 온 것뿐이요. 아닙니다. 복동이 품속에서 서신을 꺼냈어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복동이 서신을 김 대감에게 올렸어요. 김 대감이 서신을 펼쳐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김 대감 댁 사랑채에서 거래가 있을 것이다. 문서 상자를 여는 척하다가 내가 기침을 하면 일제히 칼을 뽑아라. 김 대감과 자리에 있는 양반들을 모두 처치하라. 증인을 남기지 마라. 금 500냥은 우리가 가져간다. 20년 전 원한을 갚는 날이다. 김 대감이 서신을 읽어 내려갔어요. 사랑채가 얼어붙었습니다. 양반들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서로를 봤어요. 살인 계획이었어. 우리를 모두 죽이려 했다니. 박 부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가짜요. 내가 쓴 서신은 이미 불태워 없앴소. 박 부자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저 서신은 저 노비가 위조한 거요. 복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박 부자님께서 거래 전에 보낸 편지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김 대감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박 부자가 거래 날짜를 정하려고 보낸 서신이 있지. 그 서신과 이 서신의 필체를 비교해 주십시오. 복동이 말했어요. 김 대감이 하인에게 명령했습니다. 내 서재에서 박 부자 서신을 가져와라. 잠시 후 하인이 서신을 가져왔어요. 김 대감이 두 서신을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대감마님, 제가 아는 서예가를 불러왔습니다. 복동이 말했어요.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리며 민선비가 들어왔습니다. 대감마님께 인사 올립니다. 민선비가 저를 올렸어요. 자네가 누구요? 한양에서 서예를 가르치는 민모라고 합니다. 서예가라. 좋소. 이 두 서신의 필체를 감정해 주시오.
김대감이 두 서신을 민선비에게 건넸어요. 민선비가 두 서신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사람이 쓴 글씨입니다. 확실하오? 예. 회계 필압, 글자의 균형, 삐침의 각도가 모두 동일합니다. 민선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특히 이 대자와 감자를 보십시오. 쓰는 습관이 똑같습니다. 박 부자의 얼굴이 흑빛이 됐어요. 김 대감이 박 부자를 노려봤습니다. 박 부자, 이제 뭐라고 할 테냐? 박 부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복동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3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복동이 손가락을 하나씩 꼽았어요. 첫째, 위조 도장과 위조 문서. 심장인님의 증언과 도장의 표시로 증명됐습니다. 둘째, 옷 속에 숨긴 칼 6자루. 살인 무기입니다. 셋째, 살인 계획이 적힌 서신. 필체 감정으로 박 부자님이 쓴 것이 증명됐습니다. 복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박 부자님은 가짜 문서로 대감마님을 속이고 거래 자리에서 대감마님과 양반들을 모두 죽여 금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사랑채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박 부자를 봤습니다. 김 대감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박 부자, 할 말이 있느냐? 박 부자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 부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김 대감. 박 부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하시오? 김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20년 전 당신은 우리 아버지를 거짓으로 고발했소. 물건에 불량품을 섞었다고, 조정을 속였다고 말이오. 박 부자의 목소리에 원한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소. 당신이 우리 상단을 무너뜨리려고 꾸민 일이었지. 김 대감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목을 매셨소. 나는 15이었소. 이 노비만한 나이였지. 박 부자가 복동을 봤어요. 20년을 기다렸소. 복수할 날만을 기다렸소. 사랑채가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박 부자가 김 대감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이 내 아버지를 죽인 거요, 김 대감. 김 대감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그건 사실이요. 양반들이 놀라 김 대감을 봤습니다. 20년 전 내가 박 부자 아버지를 거짓으로 고발한 것도 사실이요. 김 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그때는 욕심이 많았소. 박 상단이 너무 잘 되는 게 배가 아팠지. 그래서 거짓 증거를 만들어 고발했소. 김 대감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20년 동안 그 죄가 나를 괴롭혔소. 사랑채의 긴 침묵이 흘렀어요. 복동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원수와 원한, 복수와 죄책감. 하지만 복동은 알았어요. 복수는 또 다른 죄를 낳을 뿐이라는 걸요. 김 대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부자, 내가 잘못했소. 진심으로 사과하오. 김 대감이 박 부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랑채 안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의품 대신이 죄인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일 수는 없소. 김 대감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당신도 이제 죄인이오, 박 부자. 박 부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관군 대장이 앞으로 나섰어요. 박 부자와 일당을 잡아가겠습니다. 관군들이 박 부자와 6명의 사내를 끌고 나갔어요. 박 부자가 끌려가면서 복동을 봤습니다. 노비 주제에 대단하구나. 복동은 고개를 숙였어요. 사랑채에서 모두 나가고 김대감과 복동만 남았습니다.
김 대감이 복동을 봤어요. 복동아. 예, 대감마님. 네가 우리 모두를 살렸다. 김 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진실을 보여줬어. 복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약속대로 하마. 김 대감이 말했습니다. 복동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끝난 거였습니다. 김 대감이 복동을 바라봤습니다. 복동아, 약속대로 하마. 김 대감이 하인에게 명령했어요. 김서방 식구를 데려와라. 잠시 후 김서방, 순덕, 복순이 사랑채로 들어왔습니다. 네 식구가 마주섰어요. 순덕이 아들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복동아. 복순이 오빠에게 달려왔습니다. 오빠, 우리 살았어. 복동이 동생을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대감이 하인에게 다시 명령했습니다. 노비 문서를 가져와라. 하인이 나갔다가 문서 4장을 들고 왔어요. 김 대감이 문서를 받아 복동 가족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이 너희 가족 노비 문서다. 김서방, 순덕, 복동, 복순. 네 사람의 이름이 적힌 문서였어요. 김 대감이 문서를 하나씩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너희는 자유인이다. 김 대감이 등불을 가져오게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문서에 불을 붙였습니다. 김서방의 노비 문서가 타올랐어요. 김서방, 너는 이제 양인이다. 두 번째 문서에 불을 붙였습니다. 순덕의 문서가 불에 탔어요. 순덕, 너도 양인이다. 세 번째는 복순의 문서였습니다. 복순아, 너도 이제 자유다. 마지막으로 복동의 문서에 불을 붙였어요. 복동아, 너는 우리 모두를 살렸다. 너는 진정한 영웅이다. 복동의 노비 문서가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김서방이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절했어요. 대감마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순덕과 복순도 절을 올렸어요. 복동도 깊이 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감마님. 김 대감이 복동을 일으켰어요. 내가 너한테 고마워해야지. 김 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때문에 나도 깨달았다. 20년 전 내 죄를 말이야. 김 대감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박 부자 아버지에게 한 일이 평생 나를 괴롭혔어. 하지만 인정하기 두려웠지. 대감마님. 복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늦었지만 인정하셨잖아요. 김 대감이 복동을 봤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김 대감이 품속에서 주머니를 꺼냈어요. 이건 너희 가족이 새 삶을 시작할 미천이다. 김서방이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100냥이 들어있다. 김서방이 깜짝 놀랐어요. 대감마님, 이건 너무 큽니다. 받아라. 노비로 살며 제대로 된 품삯도 못 받았잖아. 김 대감이 말했어요. 그리고 복동아. 예. 너 글을 읽을 줄 안다며.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관상도 볼 줄 알고. 김 대감이 미소 지었어요. 재주가 많구나. 그 재주를 잘 쓰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명심하겠습니다. 복동이 절을 올렸어요. 김 대감이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박 부자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거다. 하지만 나도 20년 전 죄를 속죄해야겠어. 대감마님? 박 부자 가족을 찾아보마. 남은 식구가 있다면 도와줄 거야. 김 대감이 결연하게 말했어요. 내가 저지른 잘못은 내가 바로잡아야지. 복동은 김 대감을 봤어요. 증오와 복수는 또 다른 슬픔을 낳지만 참회와 용서는 새로운 시작을 만든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거라, 복동아. 이제 너희는 자유다.
김 대감이 손을 흔들었어요. 복동 가족이 사랑채를 나왔습니다. 마당에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어요. 순덕이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정말 자유가 됐어. 김서방이 아내를 안았어요. 그래, 여보. 우리 이제 양인이야. 복순이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나 이제 노비 아니야. 양인이야. 복동은 가족을 봤어요. 아버지, 어머니, 동생.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복동도 웃음이 나왔어요. 사흘 전만 해도 절망뿐이었는데,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빠. 복순이 복동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돼? 글쎄, 복순아. 복동이 동생을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김서방이 아들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복동아, 네가 우리 가족을 구했다. 아니에요, 아버지. 복동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모두 함께 살아남은 거예요. 내 식구는 김 대감댁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지난 20년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였어요. 자, 가자. 김서방이 말했어요. 우리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내 식구는 북촌 거리를 걸었습니다. 행인들이 지나갔어요. 복동은 더 이상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양인이었어요. 자유인이었습니다. 복동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복동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봐요. 제가 해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복동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걸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서요. 며칠 후 복동은 종로를 지나가다 심장인을 만났습니다. 복동아. 심장인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선생님. 복동이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대감께서 딸 치료비를 대주셨네. 그리고 나도 벌을 받긴 했지만 정상 참작이 됐어. 심장인이 웃었어요. 자네 덕분이네. 다행입니다. 복동도 웃었어요. 자네는 어찌 됐나? 양인이 됐습니다. 가족 모두요. 축하하네. 정말 축하해. 심장인이 복동의 손을 잡았어요.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희망이 있네. 복동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졌어요. 복동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백냥으로 작은 집을 얻었거든요. 노비 움막이 아닌 진짜 집이었어요.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복동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왔니, 복동아? 예, 어머니. 복순이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내일 나 글 배우러 보낸대. 정말. 복동이 동생을 안았어요. 잘됐다, 복순아. 열심히 배워. 저녁을 먹으며 가족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서방은 작은 가게를 열 계획이었어요. 순덕은 바느질 솜씨로 옷을 만들어 팔 거였고요. 복동은 글을 더 배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복순이는 글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네 사람의 꿈은 달랐지만 함께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복동은 작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복동아. 아버지가 옆에 앉았습니다. 뭘 생각하니? 아무것도요. 그냥 별을 보고 있었어요. 행복하니? 김서방이 물었어요. 복동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예, 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김서방이 아들 어깨를 두드렸어요. 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고맙다, 아들.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한 거예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밤하늘을 봤습니다. 평화로웠어요. 복동은 생각했어요. 3일 전만 해도 지옥 같았는데 이제는 천국 같다고요. 하지만 복동은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인으로, 양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복동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지. 복동이 중얼거렸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한양 어딘가에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밤을 알리는 종이었어요. 하지만 복동 가족에게는 새로운 날을 알리는 종이었습니다. 노비 소년 복동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양인 복동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희망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도 옳은 일을 하십시오. 진실은 언젠가 빛을 봅니다. 가족을 지키는 용기,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모두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느끼신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야담가였습니다.